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중에 승무패 일정이 없었던 주간이다 보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마감되는 3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 가운데서 세리에 A로 편성된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세리에 A와 라리가 조합으로 치러지는 주말 승무패고요. 도움이 되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누르시는 동안 저는 분석 영상 속으로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2번 대상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제노아를 미치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복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드문드손이나 밀란 바델리라는 꾸준한 키플레이어들의 영향이라기보다 최전방의 구드문드손, 그리고 중앙 미들의 게임메이커 밀란 바델리, 3백 라인의 황소 드라구신,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소 출신의 키퍼 마르티네스. 자, 이렇게 제노아의 352 포메이션의 각각의 라인마다 기복 없이 꾸준하게 질라디노 감독의 전술을 이해해준 이타적인 플레이어 4명에게 골고루 업적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르티네스 키퍼의 공중볼에 대한 반응 속도는 거의 미쳤다고 보고요. 구드문드손에게 집중되던 그 파이널의 역할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상대팀의 마킹맨보다 우월한 신장을 이용한 삼선 드라구신의 공중 타점은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데 탁월한 옵션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드문드손은 그냥 재수가 좋아서 8골이나 넣고 있는 게 아니라 세컨볼이 어떻게 지 앞에 떨어질 줄 알고 서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는 위치 선정 능력은 제노아의 보물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 사료가 됩니다. 알크마르테의 구드문드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트라이크형 포워드의 탄생이라고 봐야겠죠. 무엇보다 제노아의 엽기적인 상승세의 홈 성적은 중원에서 일관적인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밀란 바델리의 경기력으로 만들어진 제노아의 현재라고 보여집니다. 프렌드럽이나 말리노브스키의 역할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기복 없이 한결같은 꾸준함이 보이지 않았던 프렌드럽과 말리노브스키였습니다. 밀란 바델리가 없는 제노아의 352 포메이션은 미완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홈에서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지 그런 자랑스러움도 아랑곳 없이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제노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원정 패배였던 몬차 원정에서도 경기 막판에 누구였죠? 모타에게 내준 결승골 또한 이들 제노아의 영웅 4명의 영향력이 닿을 수 없었던 오른쪽에 프렌드럽과 바스케스의 사인이 맞지 않다 보니까 벌어진 아쉬운 패배였을 만큼 지지 않는 방법을 루틴처럼 익혀가고 있는 그런 제노아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워낙 강했던 토리노를 불러들이는 일정이고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스위치 폼이라든지 전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리그 탑급인 토리노라는 점에서 경기 중 조그만 방심은 원치 않았던 결과에 놓여질 수 있는 제노아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노아의 중앙 미들 바델리와 프렌드럽의 공조 플레이가 요구되는 매치업으로 전망되고요. 제노아의 마지막 홈 패배가 AC 밀란전이었으니까 3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홈 패배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질라디노 감독입니다. 홈팀 제노아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을 함께 방어하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4번 대상 경기는 18위 헬라스가 바로 밑에 엠폴리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후반기 리그 첫 라운드 일정입니다. 전반 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1라운드였죠. 맞붙은 양팀이고요. 똑같은 점유율, 그리고 똑같은 수의 슈팅, 그리고 똑같은 수의 유효 슈팅. 전반 7분에 엠폴리 마린의 슈팅이 크로스바 상단을 때리지 않고 원더골이 되었다면 지금 양팀의 리그 행보는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아시의 허공을 가르던 결정력 부족도 한몫을 했지만 중원의 그라시가
전진하면서 깔아주는 침투 패스를 완결판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 스트라이커 카푸토의 어정쩡한 퍼포먼스 또한 리그 꼴찌 앞잡이라는 엠폴리의 현재를 있게 해준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헬라스의 코너킥 장면에서 팔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펀칭도 하지 못할 걸 골문을 비우고 나오는 그 해프닝으로 보나졸리에게 결승골을 내주었던 카프릴레 키퍼는 이 경기 이후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라운드부터 한 골 탈퇴한 모습으로 다시 골문을 지키고 있는 엠폴리의 카프릴레 키퍼고요. 이 카프릴레 키퍼가 아마 그 1라운드에 울렁증이 없다면 아마 주말 경기에서도 주전 키퍼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때 보나졸리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운 좋은 골이었고요. 자기의 손이 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이렇게 점프는 그러니까 앞으로 날아가는 점프를 했는데 손에 거의 닿지도 않고 상대팀의 그 보나졸리 앞에 툭 떨어지는 정말 해프닝 같은 그런 골을 내주었던 카프릴레 키퍼였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의 양 팀의 모습은 그러니까 볼 터치나 간결한 패스나 페인팅은 헬라스가 나아 보였고요. 조직적으로 스피드 있게 치고 올라가는 공격 전개 루트나 파이널 슈팅의 순도면에서는 엠폴리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4경기째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엠폴리의 득점이 과연 터질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분석해 본 경기입니다. 헬라스는 직전 인터밀란 원정에서 극장골 맞고 돼지는 불운을 겪기는 했지만 올 시즌에 골대 맞고 방향 틀어서 나가는 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팀이고요. 17라운드에선 칼리아리를 홈으로 불러놓고 승리하긴 했지만 칼리아리가 꼴찌 그리고 퇴장이라는 패배의 불문율을 서내려간 덕분에 승리를 당한 경기로 보여졌습니다. 인간 장대 듀리치의 198cm죠. 그러니까 뭐 장대라고 농구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 장대 듀리치의 공중 타점은 엠폴리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갈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로버트처럼 너무 둔탁한 움직임은 결정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교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용도로만 아주 출중해 보였고요. 근데 아마 선발로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엠폴리의 그 백라인들의 신장을 감안한다면 듀리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그 고무줄 같은 엉글라 그리고 두다의 오른쪽 라인의 움직임은 엠폴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클래스를 입증해 보였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포나라와 헨리 같은 교체 자원들의 경기 흐름을 경기 흐름의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 자 이런 부분만큼은 엠폴리의 뎁스보다 확실히 앞서는 부분으로 사례화되고요. 선취골의 향방이 분명히 경기 결과와 아주 유사한 숫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진 일퇴의 공방전은 확실히 분명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선취골은 골은 넣지 못했지만 최근에 차츰 정돈되어가는 경기력을 보여준 엠폴리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이 상승이 그러니까 엠폴리가 골을 넣기가 좀 더 쉬운 패턴으로 경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력에서 뭐 카푸토를 비롯해서 결정력에서 엠폴리가 좀 망이다 보니까 아마 1차전에서는 패했는데 2차전은 또 원정이라서 더욱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지난 무득점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직전 4경기에서 그 엠폴리의 경기력만큼은 골을 넣지 못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조직적이고 로스되는 부분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뭐 차점 정돈되어가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엠폴리가 또 선취골을 먼저 넣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엠폴리의 그 묵었던 골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쭉 변동 없이 스코어보드가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엠폴리의 뭐 0대1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기 결과가 끝까지 쭉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배팅 라인을 잡아보지만 골은 넣지 못하더라도 수비력의 힘으로 버텨왔던 엠폴리에게 좀 전에 올라오는 그 메디컬 리스트에서 보면
삼선의 양쪽 날개인 FA 그리고 바스토니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고요. 아직 안 빠졌네요. 이 FA하고 바스토니가 그 마지노선의 양쪽 날개 쪽에 있는 선수인데 그렇지 않아도 수비력으로 버티고 있는 엠폴리가 양쪽 삼선의 양쪽이 빠지면 좀 힘들겠죠. 근데 이게 회복이 돼서 나간다는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는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본 메디컬 리스트에서 보면 바스토니와 에브웨이는 그대로 빠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네레손미들의 파치니까지 뭐 명단에 남아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 리스트가 그대로 간다는 전제라면 헬라스의 일방적인 승리 구간까지 염두에 두고 4번 경기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업의 변동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이 삼선이 결손되는 부분이 사실로 이렇게 확정 라인업이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헬라스가 일방 3대0, 4대0 이런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삼선이 복귀를 한다면 엠폴리가 0대1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신승이라고 하죠. 아주 접전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정 라인업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승패로 두 구간을 갈라서 가보겠습니다. 4번 경기는 홈팀 헬라스의 승리 구간과 원정팀 엠폴리의 승리 구간을 함께 가져가면서 일단은 리스크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6번 대상 경기는 예상 라인업을 펼치는 순간 단순하게 구간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레고리오 키퍼가 없는 몬차는 홈이라도 믿지 않겠습니다. 원정팀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경기고요. 이제 리그 13위 레체가 먹이사슬 라치오를 만나러 로마로 떠나는 20라운드 일정입니다. 라치오만 만나면 거인이 되었던 레체였지만 이번 주말의 매치업에서만큼은 레체가 그동안에 메이드했던 골들을 로마에서 모두 오버히트하고 돌아가는 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레체는 왼쪽 날개 반다가 징계 결장하던 그 순간부터 중앙의 피콜리는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크리스토비치라는 몬테네그로산 신약을 써봤지만 약발은 1도 없었던 레체의 그 중앙 포워드 라인입니다. 반다가 왼쪽 라인인데 반다가 빠졌는데 왜 중앙이 힘을 못 쓰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피콜리가 혼자서 그러니까 메이드 과정을 만들어 갔다 하기보다 반다가 뭐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골 전개하는 골 메이킹 과정에서 피콜리에게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반다가 그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피콜리가 부진을 시작했고 피콜리 자리에 크리스토비치라는 몬테네그로 국대였죠. 지금도 국대고 몬테네그로산 그 신약을 써봤지만 약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못했습니다. 반다 하나가 빠지면서 중앙의 피콜리와 오른쪽에 스트레페자도 당황스러운 퍼포먼스를 연출했고요. 중원의 라마다니와 오딘에게까지 부진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다베레사 감독은 레체의 A 포메이션인 4-3-3 포메이션을 부리고요. 크리스토비치를 다시 한번 믿어보고 원톱으로 박은 채 라마다니에게 후방을 맡기는 4-1-4-1 포메이션의 비전술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체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4-1-4-1 포메는 원 스트라이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술이라는 걸 다베레사 감독이 간과했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 크리스토비치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이 홈에서 강등권의 칼리아리에게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직전 라운드에 그 엉뚱한 골 궤적만 놓고 본다면 혹시나 이모빌레가 햄스트링에서 돌아오지만 않아준다면 자금의 세리에 A의 극강 라치오를 잡아내고 로마를 떠나는 레체의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강등권 칼리아리에게 직전 라운드였죠. 홈에서 그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레츠가 경기는 잘 풀어갔습니다.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궤적 자체가 자기 선수들의 머리나 아니면 파이널 슈팅을 올리는 발이나 이쪽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바로 슈트링 같은 골대 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볼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몇 번이 나왔거든요. 그건 정말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임모빌레가 합류하게 되면, 사실 임모빌레는 라치오의 엑스맨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언제적 임모빌레입니까? 그래서 임모빌레가 합류하게 되면 그때부터 라치오는 다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리라 전망되고요. 임모빌레가 없는 동안만큼은 리그를 지배하는 그런 라치오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8번 경기는 홈팀 라치오가 승리하는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해드렸던 3회차 승무패 세리에 A 이야기 1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같은 채널에서 최종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지는 주말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